안녕하세요. 작가 홍하상입니다. 자, 일본 교토 천연상인 뭐 몇 번째 지금 가게인지 잘 모르 기억이 안 나지만, 자, 오늘은 이치하라 젓가락 가게. 1764 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한 200 한 60년 좀 넘은 것 같네요. 천안가의 어용 상점입니다. 그 젓가락 가게 중에서는 일본 최초의 어용 상점이고, 천안가에 납품을 하는. 그리고 아마 지금 동경에 가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천안가는 젓가락을 두 군데서 받고 있는데, 에, 일본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교토의 가하라마치라는 제일 번화가가 있는데, 그 번화가의 뒷골목에 있습니다. 야, 아주 저 집 찾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 그 일본은요, 그 주소 가지고 그 집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집을 찾는데 가라마치 근처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가라마치라는 데가 교토의 제일 번화가지만은 그 기럭지가 불과 뭐 3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거리가 먼 데가 아니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이 집 전화번호 주소를 주니까, 이제 보통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내비게이션에 그럼 보통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택시를 탄 데서 차를 택시 타고 한 20분 정도를 갔는데, 보니까 제가 서 있던 택시를 잡았던 장소의 바로 뒷길이더라고요. 요금은 2,250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 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돌고 돌아서 그냥 거기 간 겁니다. 일방 통행 때문에. 그 사실은 그 기사가 조금 그 오래된 사람 같으면 이 길 건너라고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줬을 텐데, 그 사람이 젊은 기사여가지고 지가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대로 가다 보니까 불과 뭐 길 건너에 바로 그냥 뒷골목에 한 100m 들어가면 있는 거 걸어서 가도 아마 1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걸 돌고 돌다 보니까 뭐 2,200원이 나오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해서 겨우 찾아간 가게입니다. 이 가게 뭐 젓가락 가게에서는 일본 최고의 수준이니까 이제 갔는데, 자, 이 간판이 이제 그 이치하라 헤이묘의 상회 이렇게 써 있죠. 들어갔더니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라 뭐 핀도 안 맞고 왔지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젓가락을 이제 하나 한번 구경을 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뭐 쭉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을 보시면 그 지금 여기에 여기 있는 요게 지금 28,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젓가락 하나 값이 28만 원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저거는 좀 싼 거죠. 나중에 보니까 싼 거더라고. 요쪽 것도 지금 28,000원. 보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있잖아요. 이거는 57입니다. 57. 여기는 이제 은박을 했죠. 은박. 요거는 은박 플러스 무슨 또 장식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오칠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칠이죠. 주칠. 붉은색으로. 그리고 그 은박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뽕나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뽕나무로 했는데, 이건 아무 장식도 없지만 다 값이 더 싼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도 다 뭐 돈 5만 원, 10만 원짜리는 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또 좀 뭐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죠. 그 일본은 그 젓가락 종류가 좀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그 젓가락을 그 무슨 나무로 쓰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대나무도 하지만 뽕나무도 하고, 뭐 쓸 수 있는 나무는 물프레나무는 다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일본 천황은 그 어떤 젓가락을 쓰고 있을까요? 일본 천황이 쓰는 젓가락은 양쪽이 뾰족합니다.
그 제가 여기 사서 집에서 써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머리가 똑똑하면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 몇 번 쓰다가 그냥 버렸어요. 양쪽이 뾰족하다. 그거는 양구 젓가락이라고 일본말로 얘기를 합니다. 양구. 양쪽에 입구가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천왕이 밥을 먹을 때 그 물풀의 나무로 만든 그 젓가락인데 그 아래쪽으로 자기가 밥을 먹는 그쪽도 뾰족하고 위쪽도 뾰족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젓가락은 여기만 아래만 뾰족하고 위는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고. 그런데 천왕이 쓰는 거는 여기도 뾰족하고 여기도 뾰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구, 양쪽으로 먹는다는 건데 아래가 뾰족한 거는 자기가 밥을 먹고 있는 거고 위가 뾰족하다는 거는 신이, 자기 조상신이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왕이 126대째 천왕이잖아요. 그러면 125명이 자기 선대 천왕, 지금 선대 천왕은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그 쇼와 천왕 시로이토를 비롯해서 124명의 선대 천왕들이 위쪽으로는 자기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구 젓가락이라는 거는 천왕만 평상시에 씁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도 평상시에 그 양구 젓가락을 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삿날입니다. 제삿날은 조상신이 자기 집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양구 젓가락으로 같이 일반 사람들 밥을 먹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도 양구 젓가락을 쓰는 집이 있습니다. 뭐 다 쓰는 건 아닌데 일부러 그걸 또 맞춰야 되니까 골 아프니까 원래는 장례식 날에도 같이 써야 되죠.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는데 값이 쌉니다. 그거는 천왕이 쓰는 거는 개당 880엔, 무료 치면 한 돈 10,000원 정도 되는 건데 다만 천왕은 젓가락을 2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립니다. 880엔짜리를. 그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죠. 즉 천왕은 독살당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살당한 천왕이 일본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살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젓가락 끝에다가 독약을 묻혀가지고 죽이는 방법, 음식 속에 독약을 타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동경에 가면은 400년 된 금붕어 가게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금붕어를 우리보다 많이 길르는데 관상용으로 길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목적은 그 성주들이 밥을 먹을 때 검식관들이 보통 그 성의 규모가 큰 규모는 검식관 음식을 먹어보고 그 독이 들었나 안 들어있는가 하는 걸 검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성 지방 번이 좀 클 경우에는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5인분 정도 해가지고 그 검식관이 1, 2, 3, 4호가 이 한 젓갈씩 조금씩 먹어가면서 밥, 국 뭐 하면서 다 테스트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그 음식을 지방 성주 혹은 쇼군한테 이제 들이대게 되는데 이 5명의 검식관을 통과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검식관도 모르는 5명 다 통과하는 경우. 그래서 그 성주가 복통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 뭐 심하면 죽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검식관들이 전부 할복 자살이죠. 그래서 그 할복 자살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붕어 이 성주가 의심이 많으니까 검식관들이 다 통과를 해서 음식이 들어왔지만 자기가 먹는 음식 그 밥이고 국이고 뭐 반찬이고 간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에 쌀밥 한두 알 들어가지고 젓가락으로 그 어항 속에 금붕어한테 떨어뜨려서 얘가 먹나 안 먹나를 봅니다. 그러면 먹으면 이제 괜찮은 거고 안 먹으면 이상한 거고 그럼 안 먹으면 더 관찰을 해보면 나중에 먹고 금붕어가 죽으면 저건 독약이 들었다는 걸 판단을 해서 금교 일본말로 킹교 그걸 금붕어라고 하는데 그 킹교 금붕어 가게가 동경에 지금 뭐 몇 군데 한 4-5군데 지금 남아있죠.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래서 일본 천황은 젓가락을 똑같은 거를 2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쓰고 버린다. 천황 패밀리들은 그거는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어요. 물풀의 나무로 양구
하얗게 그냥 거기는 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원래 그 나무 색깔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딱 깎아 가지고 양쪽만 입구를 뾰족하게 해서 파는 거죠. 자, 이짜라 젓가락은 그걸 납품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샀었으니까요. 사서 뭐 집에서 먹어봤죠. 굉장히 뾰족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네, 뭐 이 집에 이제 뭐 젓가락째 포장해서 파는데 이 손님이 꽤 많아요. 교토에 오는 사람들은 일단 그 이짜라 젓가락 가게를 일본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젓가락을 비싼 건 안 사더라고요. 보통 뭐 한 3,000엔짜리 정도 그런 거 사 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가져가죠. 이거는 인제 연명장수 수명이 목숨이 좀 장수할 수 있도록 이 상자는 뽕나무 상자입니다. 뽕나무 젓가락을 쓴다. 그래서 이 뽕은 인간의 그 수명을 늘려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뽕나무로 만든 나무 젓가락은 경로의 날에 선물로 주면 아주 기뻐하는 멋진 상품이다. 이렇게 썼죠. 일본은 젓가락의 날이라는 그 날이 있습니다. 젓가락의 날. 그거는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이게 11월 11일, 10일이 연속됐잖아요. 젓가락의 모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이 그 젓가락의 날입니다. 뭐 그런 거까지도 하여튼 만드는 그 상훈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자, 요 사람이 바로 이짜라 닭가 사장입니다. 52년생, 저보다 3살이 많고요. 옛날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 집에 가서 이 사람과 인터뷰하고 나서 사진을 한번 찍었죠. 자, 이짜라 젓가락의 자랑인데 우선 자기네는 천황이 사용하는 물프로의 젓가락을 지금까지 납품해왔다. 두 번째는 쓰지 않는 젓가락은 일체 팔지 않는다. 세 번째는 대대로 창작 젓가락을 하나 이상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13대 때인데 그 이짜라 닭가 사장도 자기 아버지의 그 창작 젓가락을 내가 물어봤더니 그 자기 아버지가 만든 젓가락 중에서는 그 대나무 젓가락이 있는데 오래된 후이 그 다케노 오하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그 일본 전국에 오래된 가옥에 가서 그 일본 사람은 그 부엌이 옛날에 따로 없고 그 집 안에서 각 부엌처럼 이렇게 돼 있고 마루도 있고 방도 이렇게 터지고 추울 때 산간지방에서는 집 안에서도 소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제 집 안에서 이로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룻바닥에다가 조금 네모나게 파가지고 거기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가 큰 무쇠솥을 천장부터 내려오는 줄에 걸어서 거기서 이제 밥을 해서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로리의 그 무쇠 가마에 장작불을 지피고 하게 되면 이 음식을 만들 때 나는 그 연기가 끓음이 돼 가지고 대나무 천장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년, 200년 이렇게 달라붙으면 대나무 천장에 대나무가 꺼멓게 끓음이 앉죠. 뭐 100년, 200년. 그럼 뭐 거의 뭐 아주 까매집니다. 일본이 이제 시골 농가에 가면 아직도 그런 집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중산도 쪽이나 니가타 쪽에서 내려오는 길 쪽에 거기 가면 지금도 아주 강촌 많습니다. 지금도 일본이. 그런 동네 가면은 그 전통 가옥을 이제 쭉 보존해 오다가 그 전통 가옥이 보수 수리하는 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통 가옥을 허물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는 바로 그 전통 가옥이 허무는 데를 가서 그 지붕에 그 석가래 역할을 하던 그 통나무 대나무 긴 거가 100년 200년씩 그 나무의 끓음을 그 받아서 검게 변색한 거를 그 대나무를 사와서 이걸 쪼갠답니다. 쪼개가지고 그걸 젓가락을 만드는데 왜 그거를 쓰냐면 이 끓음이 천장에 있는 대나무에 달라붙으면 그 병충해 방지가 된답니다. 병충해. 그래서 끓인 대나무는 그
벌레들이 쏠지를 못해. 예, 그게 일종의 그 어떤 뭐 소독 효과, 내구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100년, 200년 된 끓은 대나무를 잘라서 젓가락을 만들면 그 수명이 몇십 년 간답니다. 젓가락 하나 사면. 그래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젓가락을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자기가 젓가락을 만들긴 하는데 지금 가게 규모가 좀 커요. 가게 자체는 작은데 지방에서 그 보내달라고 하는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 그 납품을 하느라고 직원은 지금 한 6명 정도 자기 여기 가게에서 차로 한 30분 도는데 야마시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야마시나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고 그 공장에서 기술자 4명과 자기가 같이 만드는데 보통 젓가락 하나를 만드는데 약 60번 정도의 이 손질이 간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표면의 광택이나 혹은 뭐 표면의 그 거친 거를 그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야 되니까 그런 건 전부 사람 손으로 한다는데 그래서 그 거의 다 수작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싼 젓가락 경우는 그 개당 한 10만 원짜리들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는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아니 젓가락 하나에 뭐 5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거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한국에서는 사발면 같은 거 하나 사면은 젓가락 하나씩 껴준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럼 평생 그거 쓰고 그거나 쓰고 사세요. 그런 거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홍 작가네 집에 귀한 손님 오셨을 때 식사를 집에서 대접할 때 그러면 당신은 그 공짜로 주는 젓가락 일회용 젓가락 쪼개서 밥을 같이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좀 우리도 그거는 실례죠. 일회용 젓가락으로 뭘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그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가정집에는 뭐 100만 원짜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벌에 3, 40만 원짜리 좀 비싼 젓가락을 딱 4벌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명 정도 손님이 오실 경우가 흔하니까 그러면 저런 젓가락을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젓가락이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비싸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쓰시다가 이게 지금 57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수명이 제가 지금 57로 만든 거를 좀 쓰고 있는데 이 수명이 그 아무리 짧게 써도 5년, 10년은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쓰다가 보면 요 57 검은 게 벗겨지거나 여기 은박 금박이 벗겨지거나 여기 귀퉁이에 쪽이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자기 가게에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예 새 걸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살 때는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서 비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5년이고 10년이고 쓴다가 쪽이 떨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젓가락에 상처가 나면 우리 가게에 보내주시면 새 걸로 해서 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비쌉니까? 그리고 그거는 공짜입니다. 제가 비싼 제품에 관해서는 공짜로 100년간 무료 AS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년간 무료로 고쳐준다. 그러면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품위 있게 100년을 쓸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게 교토의 문화의 한 특징인데 교토 사람들은 싸구려를 10개 사는 것보다 비싼 걸 하나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품위 있게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런 걸 무제한으로 AS 100년간 해주는 가게들이 교토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좀 비싼데 그거를 100년간 무제한 AS를 공짜로 해주니까 결국은 품위 있게 100년 그리고 그 품위 있는 100년이 결국은 비싼 거냐? 결국은 비싼 게 아니다는 거죠. 멋지게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게 교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는 그런 문화가 좀 약한데 동경 같은 데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동경은 잘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고
그래서 이게 교토의 문화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 고객들이 고급 식당, 일본은 고급 식당이 많죠. 뭐 한 끼에 뭐 저녁 때 가면 3만 엔짜리부터 출발하는데 이런 료칸에서 하는 식당 같은 거, 그다음에 가이세키 요리점, 회식 요리, 그다음에 이제 고급 요정이 또 교토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 고급 젓가락 씁니다. 그러면 자기가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식당이나 고급 식당, 고급 요정을 방문해서 젓가락을 다 점검해주고 문제가 있는 거 갖고 와서 다 고쳐주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용도로, 요번에 우리 아버지가 80세 생일을 맞았는데 자기네 집이 지금까지 기업을 뭐 몇백 년 해왔고 손님들을 뭐 80세니까 뭐 80명 커플을 초청한다. 이럴 때 좀 특별히 젓가락을 좀 맞춰달라 하는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은 쓰지 않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특이한 거죠. 특이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지 사실은. 멋이나 내려고 하는 거 뭐 관상용으로 쓰는 젓가락은 필요 없다는 거죠. 사용하는 물건만 자기네가 한다라는 게 이자라 젓가락의 방침이었습니다. 젓가락 가게의 방침치고는 그 나름대로 그 간단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젓가락 가게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자라 젓가락 일본 천안가에 납품하는 어용상점 1764년에 문을 연 가게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